뉴스룸이 끝나면 시작합니다. 뉴스는 이야기가 되고 진실로 소통합니다. 뉴스에서 한 걸음 더. JTBC 소셜 라이브. 자, 오늘도 끝나고 페이스북 라이브 통해서 저희들의 소셜 라이브가 진행됐는데 오늘 샤벳 기자들이나 어떤 얘기를 하고 저희들은 내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차 들려주세요. 소셜 라이브. 네. 예, 정치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죠. 예, 예. 이성대 기자는 청와대로 갔고. 예. 네. 정재윤 기자가 네. 이진이고요. 박현. 일진, 이진, 삼진이에요. 예, 예. 일진, 이진, 삼진의 무슨 차이가 있죠? 일단 뭐 알긴 알지만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일- 대체 보통 일진이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리더 격이고요. 뭐 출입 잘 안 하고 솔선수범하고 말진들은 취재를 주로 일을 많이 잘 하고. 이 얘기들 서로 엇갈리네. 후배들은 이제 일이 많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오늘 나온 건 아무튼 그 청와대 이제 새로운 청와대 이제 아직 일주일은 안 됐는데 예. 이제 아 그렇군요. 나와서 일주일도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지난 일주일이 한 달 같았어요. 예.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박현주 기자는 네. 누가 봐도 막내죠. 네, 말진입니다. 막내. 말진. 네. 바로 질문을 좀 예. 해봐요. 그래서- 아니 그 전에 네. 박현주 기자는 이제 네. 그 건강이 괜찮아요? 네, 완전 건강해졌습니다. 예. 요즘에.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 작년에 그 며칠이었죠? 그게 벌써 이제 날짜도 잊을 정도로 한 11월 20일 그 즈음이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 촛불 집회가 한창이었을 때 예. 버스에 받쳤죠. 네. 예. 그래서 네. 뭐 갈비뼈도 부러지고 네. 장기도 좀 상하고 네. 정말 버스 많이. 네. 유리창 그 창이 깨진 사진이 네. 보도가 돼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그 사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예. 네. 물론 굉장히 많이 다쳤는데 네. 그 사진만 봤을 때는 정말 어떡하나 이거 맞아요. 해가지고 네. 네. 굉장히 걱정이 많았죠. 지금 뭐 다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버스 유리 창문이 좀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박현주 기자는 조그맣잖아요. 네. 어떻게 버스 유리 창문이 깨졌지라는. 예, 그래서 그때 종로경찰서에 예. 교통과분도 그 막 블랙박스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예. 일어난 일인가 예, 그러게 말이죠. 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아유 네. 그때 잠깐 뭐 아찔하죠 지금도. 네. 예. 근데- 막내 기자 네. 하나 또 어떻게 잘못되나 보다 그냥. 근데 그때 네. 선배가 와주셔서 저희 막 어머니한테도 되게 위로해 주시고 진짜 아예 됐어요. 예,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이게 정말 예, 됐어, 되게 됐어. 예, 감사합니다 선배 다시 한번 네, 2번 갔죠. 네 맞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왜 웃어요? 숫자는 확실하게. 네. 아무튼. 네. 아 그래서 제가 막내로서 손 선배께 첫 번째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예. 손 선배는 쉬는 날 등산 그것도 상사와 함께하는 등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걸 좋아할 사람은 없죠. 아 예. 좋아하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그러니까 등산을 좋아해도 개인적으로 저는 등산을 이렇게 뭐 즐겨하진 않지만 제가 설사 등산을 무척 즐겨한다 하더라도 저보다 윗사람과 같이 가라 그러면 뭐 안 가는 게 낫지. 그럼 밑에 사람이랑 같이 가는 건 어떠세요? 밑에 사람이랑 간 적은 없어요. 아 있다. 그 회사에서 그 등반대회 딱 한 번 했어요. 네, 한 번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친구들도 참 지금 속으로는 괴롭겠다 하긴 하죠. 네. 그래서 이 질문 드린 게 사실 거의 다 손 선배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대통령과 아, 예. 함께 저희 북한산. 예, 이 선배가 다녀왔거든요. 아 그래서 이성대 기자가. 예. 거기에 근데 예. 사진을 보면 맞아요. 거기 이제 보도도 많이 나왔지만 네. 저희 선배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저 되게 밝은 표정으로 나오실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졸리가 가신 줄 있나? 알았는데 네. 네. 표정이 뭐 이렇게 그 웃는 예. 표정이 그래요 원래 제 웃는 표정이 그래서. 네. 그건 맞아요. 이성대 기자는 그 표정이 네. 에, 머리 안 좋으시죠? 예, 웃어도 이렇게 흔쾌하게 웃지 않아요. 원래 그런. 지금 표정이죠. 네. 약간 썩은 미소 같은 네. 미소죠. 저희 같이 갔던 촬영 기자 선배 사진도 방금 홍승재 선배가 보여줘서 봤는데 아, 우리 정말 저 예, 카메라 갖고 있네. 거의 극한 직업을 경험하는 수준의 표정으로 찍힌 얼마나 거예요. 괴로웠을까. 근데 손 선배께서는 이렇게 등산을 즐겨 하지는 않으시지만 예. 어쨌든 후배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하거나 이런 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제 대부분 같이 먹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분명히 상대방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언젠가부터 좀 생각을 바꿨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이 친구들 동기 때였나? 아, 네. 그 다음인가 내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금요일 저녁에 아, 제가 한번 소집을 했어요. 밥을 먹자고. 네, 근데 저는 금요일 저녁에 뉴스가 없으니까 좀 편하잖아요. 이런. 그래서 밥을 다 먹었는데 분위기가 내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기는 아닙니다. 네. 아 그래? 네. 그 시간이 한 7시 반쯤 됐어요. 그래서 7시 반쯤에 얘들아 그래도 불금인데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구나. 저녁을 일찍 마치고 이제 헤어질까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예, 그 어떤 동인지 다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내가 계산을 하고 갔는데 그래도 뭐 어디 가서 차나 한잔 하시죠 하는 사람들도 하나도 없이 금방 사라지더라고. 혹시 안나경 아나운서 아니었어요? 이 친구들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금요일에도 다음 주 금요일이 혹시 같이 네, 보도국 아, 뭐가요? 맞다. 예. 다음 주 금요일에 호프데이가 예정이 아, 예. 되니까. 그건 고독에서 하는 거. 이런. 아 이런 몰라. 방송전에 알려주면 방송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 자, 우리 네. 주제 의식을 잃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산 등반을 놓고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국악산입니다. 북악산 네. 붙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왜 휴일에 기자들 끌고 산으로 가느냐? 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게 기사도 나왔거든요. 아니 뭐 꼭 네. 뭐 옳고 나쁘다는 얘기보다는 아무튼 뭐 청와대 출입하는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따가 좀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기사도 나왔다는 얘기가 50분 동안 등산하기로 해놓고 왜 2시간 동안이나 등산을 했냐 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게 옛날 같았으면 그런 기사 안 나오는데 요즘 확실히 좀 요새는 많이 자유로워지고. 바뀐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가시기 전에 질문을. 안나경 씨한테 좀 해주시죠. 쏙 들어갔네요. 정 기자가 한번 해보세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손 선배한테 준비를 한 질문이 한 게 있어서 네. 이거를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네. 이제 안나경 그렇죠. 아나운서에게 일단 이제 청와대에 출입하게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출입 기자로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세 사람이 다 이번에 처음인가요? 예, 처음이고요. 예. 그래서 뭐 어느 부처에 가든 출입을 하게 되든 이게 고민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한데 예. 이제 선배로서 조언을 좀 구했으면 해서 여쭤보는 건데 일단 그 출입 기자로서 어쨌든 처음에 갔으니까 좀 그곳에 계신 분들과 좀 친해지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고 좋은 관계도 유지해야 되는데 또 가장 중요한 건 검증이나 이런 의식을 잃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허니문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보시는지 있다면 얼마만큼의 기한이 있다고 보시는지 예.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자로서 저는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주로 그 정치권 인사들이나 아니면 또 행정관청의 사람들을 인터뷰로 취재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평상시 그분들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필요가 없어요. 또 특별한 관계가 필요하게 돼서 맺게 되면 그 다음 저의 일에 굉장히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일부러 뭐 그런 걸 좀 피해온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매일 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기자들 입장을 제가 100%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뭐 안에서 이렇게 뉴스 진행하고 편집하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취재 지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랄까 기자들한테 그런 사정을 제가 봐주진 않죠. 그죠? 근데 기자들은 무척 괴로워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어느
정치인 뭐 누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정치인이 저와의 인터뷰에서 무척 좀 곤혹스러워하고 갔다. 그럼 그다음부터 그 취재 기자가 그 당에서 취재하기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아마 지난 4년 동안 제 밑에 있는 기자들이 똑같이 느꼈던 것일 텐데 그런 또 불만의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근데 제가 그런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럼 저의 일이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일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허니문이라고 보통 얘기하긴 쉽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기간이라는 게 무슨 유효 기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도 자연스럽게 지금은 서로 탐색도 필요한 것이고 또 어느 정권이든 처음에 시작하면 시행착오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기간은 누가 뭐 언제까지야 딱 얘기 안 해도 자연스럽게 좀 더 이제 좀 정리가 돼 가겠죠. 다만 늘 그래야 되지만 뭐 그냥 비판만을 위한 비판은 안 하는 것이 맞고요. 또 언론한테 늘 대안을 또 제시하라고 하는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문제 제기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데 있어서 전혀 뭐랄까 위축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것이 뭐 사실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니까 비단 뭐 그 정부에게 좋다 아니면 이런 걸 떠나가지고 우리 사회에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뭐 언제까지 뭐 흔히 허니문 기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전에 야당이 열심히 또 문제 제기할 테고 또 그거를 저희들이 전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뭐 전달 및 뭐 비판 및 분석 뭐 이런 것들이 또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비판만을 위한 비판은 아니도록 노력을 해야죠. 이 답변이 너무 길어졌네. 예. 얘기하다 보니까 좀 미안하네. 제가 시간을 다 뺏은 것 같아서 이제 저의 파트너인 안나경 씨에게 질문을 주시죠.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 청와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달라진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 지금 미안합니다. 내 얘기 중에 미안한데 늘 제가 안나경 씨한테 질문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안나경 씨가 질문해야 될 위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여기 다 선배 기자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게 참 미안합니다. 네. 질문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달라진 게 있는데 역대가 과거에 비해서 처음인 게 있고 처음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또 최초인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는지? 수수께끼 내시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달라진 것 가운데 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세계 최초. 퀴즈 같은데 이거. 네. 뭐 힌트도 없고 세계 최초. 뭔지. 네. 출입 기자를 바꿔야 되는 상황.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로 퍼스트 독이 유기견으로 제가 네. 얘기 끝낼까 말까 제가 맞아요. 털이 너무 귀엽잖아요. 네. 풍산개? 아풍상개는 네. 마루 네, 네. 마르고 네, 원래 키우던 마루. 개고 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유기견을 입양을 해서 퍼스트독으로 맞아요. 데려간다고 아, 그래요? 하는데 네. 네. 저는 뭐 개에는 별 관심 없고 주로 사람만 인선만 쳐다보니까 개 얘기는 뭐 잘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등산 한번 가시죠 안나요? 개를 좋아하시는 네. 애견인이잖아요. 네, 다들 입양을 언제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막 질문이 그러게요, 쏟아져요. 네. 근데 아직까지 조율 중이라고는 하는데 애완견하고 조율 중인 건 아닌 거죠. 네, 네, 그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일단 그 대통령이 데려오겠다고 당선 전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데려오는 거는 확실히 확정인데 입성은- 언젠지는 아직 그 네. 사람 기자들도 청와대 출입 지금 저희가 출입하는 기자긴 하지만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신원조회가. 맞아요. 애견들도 그런 그 조회 같은 거 네. 품종이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아마 조회를 할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그냥 막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네. 네. 청와대 퍼스트 도구. 애완미호는 지금 아마 들어와 있을 거예요. 찡찡 찡찡이. 네. 그렇게. 근데 이게 굉장히
강아지 얘기로 한참 그러네. 네. 가도 되죠? 네, 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덕분에 오늘 시청자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는 본격적으로 네, 대화를. 모여서 본격적으로 좀 모여서 이야기. 박 기자가 좀 네, 제가 붙을게요. 위치 이렇게 괜찮아요? 네, 근데. 이거 내가 앉아 있고. 네. 내가 네. 그래? 네. 아, 오늘 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앞에서 손석희 저희 앵커께서 또 아니나 다를까 여느 때처럼 말씀을 길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들어가는 시간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아무튼 네. 아까 뭐 다 보셨겠지만 저희는 그 JTBC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청와대 반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성대 기자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진인 정재윤 기자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삼진인 막내 박현주 기자입니다. 흔히 그 저희 이 바닥 용어로 말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또 이제 잡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조금 어감이 그런데 잡진이라는 표현은 반장과 막내 말진을 제외한 모든 진.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몇 명씩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예, 2, 3, 4, 5. 뭐 몇 명씩 들어갈 수 있어서 잡진이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네. 3명으로 좀 세팅이 돼 있고 물론 청와대 취재를 지금 저희 3명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기자들이 또 뒤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기본적으로 등록만 하고 있는 그 등록 TO가 이 정도만 된다라는 얘기만 해드리는 거고.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등산 얘기를 좀 먼저 해보시죠. 아무래도 네. 일단 반장이 제일 고생했으니까. 등산은 사실 가고 싶어하는 기자들이 많았는데 반장께 저희 정말요? 이성대 반장께 특별히 기회를 드린 겁니다. 누가? 정 기자가? 반장 마음대로. 자, 이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자초지종을 한번 박 기자가 한번 설명을 해보죠. 이게 어떻게부터 생긴 거죠? 등산이? 네. 일단 제가 등산 얘기를 처음 들은 거는 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경선에서 이긴 날에 이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아, 그 왜- 약속을 했었나요? 약속까지는 아닌데 그날 원래 이제 경선이 끝난 다음에 그 근처 고척동 근처에서 밥을 먹던 기자들한테 당시 후보가 잠깐 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언뜻 나왔다가 취소가 됐어요. 그 이후에 기자들이 막 질문을 했어요. 이제 언제쯤 저희와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냐 그랬더니 등산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예, 근데 등산을. 그때 이제 기자들은 등산이면 좀 빡세지 않을까? 이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엔 이제 경선이 종료되고 본선이니까 정신없이 흘러가다가 이제 청와대 들어가시고 첫 주말을 어떻게 보낼까 다들 관심이었는데 이 일정이 딱 확정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좀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재미있게 얘기를 한 부분이 청와대에서 이제 백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등산이 있을 거다 이 공지를 하면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우리 참모들도 되게 힘들었고 또 대통령님도 힘드셨으니 우리 이번 토요일은 좀 쉽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께서 쉬는 김에 기자들하고 등산이 나가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자리가 바로 이 등산입니다. 그래서 직접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떠셨어요? 직접 갔는데 원래는 뭐 굳이 제가 갈 이유가 뭐 등산이라고 하니까 우리 여기자들 아무래도 좀 등산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솔선수범 하려고 원래 솔선수범하는 제가 이제 간 건데 원래 공지하기로는 한 50분 정도 이게 산책에 가까운 등산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었고 애초 이제 다 지났죠. 10시 반부터 일정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한 50분 정도 가볍게 등산을 하고 또 점심에 삼계탕을 먹기로. 그럼 대략적으로 1시 정도의 일정이 끝나는 거였죠. 토요일 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정이 되게 많이 느려졌고 그 느려진 이유는 정말 등산을 했기 때문에 정말 등산을 했기 때문인데 이거 기밀이라서 뭐 어디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등산했다라고는 제가 밝히진 못하는데 그때 모 기자는 임신 8개월이었어요. 근데 임신 8개월인 기자가 따라왔어요. 네. 알았으면 안 따라왔지. 그러니까 정말 산책하는 줄 알고 따라온 거죠. 그러면은 그분은 어떻게 계속 올라가신 거예요?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완주를.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정말 뭐 기어 올라가는 데도 있었고 기어 내려오는 데도 있었는데 되게 대단한 그 모 근데 기자였어요. 청와대 출입 기자가 사실 여기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사실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전혀 감안하지 않았거든요. 네. 아니 그게 이제 뭐 꼭 청와대 탓이나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등산의 개념과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등산의 개념이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좀 달랐다, 다름을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인데 뭐 몇 가지 네. 사진 준비했죠, 지금. 네,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는 또 이 선배가 직접 가셨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보도 보시면은 자료를 많이 봤는데 여기 그 아마 같이 갔던 기자일 거예요. 여기 뭐 등산 사진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토요일 날 여기 제목 보시면 네. 50분이라 했는데 문 대통령 기자들과 약 2시간 등산. 근데 상당히 이 기사를 보고 저희들이 청와대에 있던 기자들이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목에 담았구나. 이 기자가 머니투데이라는 그 언론의 최머시 기자입니다. 대통령 표정이 제일 그렇죠. 밝아 이게 지금 네. 단체 사진이죠. 네. 제가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웃었는데 반장이 이게 출발 전이죠. 예, 출발 전인데 출발 이렇게 전. 벌써 지쳐 아.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 네. 이거 되게 저는 컨디션 되게 좋을 때 그러시구나. 표정인데 전 이게 하산한 후인 줄 알았어요, 저는. 선배. 되게 컨디션 좋을 때 표정이에요. 네. 평소에 이런 모습 많이 보여. 네. 그리고 이거 저 이거 너무 빵 터졌어요. 이것도 화제가 됐죠. 네. 이게 뭐죠? 이게 계속 대통령의 대변인격을 했던 김경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직접 올렸다가 지금은 삭제를 한 왜 그런 삭제하셨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약간 신경에 그게 있었는데 대통령님 쉰다고 하셨잖아요. 점점점 한 다음에 이 지친 뒷모습을 보시면 사실 김경수 의원님도 그 후보 시절 다 따라다니시면서 굉장히 체력이 강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정말 진짜 힘들어 보이시네요. 네. 근데 되게 사진은 되게 멋있게 찍었네. 그러게요. 잘 찍었는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하나 얘기- 찍었어요. 자기 사진만 올려놓기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쓴 거 제가 여기 같이 따라다녔어요. 얘기도 많이 했는데 별로 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여기 또 하나 재밌는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 찾았거든요. 이게 반장 이거 뭡니까 이거? 보이시죠 이거? 네. 표정이 이거 지금 굉장히 힘들어 보이세요. 이게 지금 임종석 실장이고 네. 네.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중앙일보의 강태화 기자라고 네. 쳐보세요. 강태화 기자. 이게 지금 아마 근데 이거를 아. 어떤 댓글이 더 웃겼어요. 네티즌 네. 분께서 올려주신 거예요. 이제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셨었으니까 비하인드 뉴스나 할 걸. 이게 바로 제목입니다. 이게 모 야구 사이트입니다. 이게. 네. 여기서 가져온 거구나.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걸 포착을 네. 정말 그러게. 대단한 인터뷰를 가진 저는 네티즌. 저는 이렇게 눈에 안 띄려고 조금 이렇게 군중 속에 숨어 있었거든요. 약간 왜냐면 영혼이 나가신 느낌이에요. 이거 네. 지금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할 텐데. 이미 하산하시는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는 뭐 등산 정권이다, 뭐 등산 패권이다, 등산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사실 이런 기회가 잘 없잖아요. 네, 이제 얼마나 대통령이 부러웠는데요. 네. 직접 기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여유도 없는데 네. 이렇게 이제 마크밴드를 직접 챙겼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전에 이제 TV 토론 때 경선 때, 그러니까 아니죠 후보로서 레이스를 할 때. 그렇죠. 네. 그 TV 토론에 이제 2시간 동안 스탠딩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당시 문 후보가 이제 지금 문 대통령이 뭐 체력적으로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상대 당에서 많이 그랬죠. 그런 네. 공격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잘 올라가는 거죠. 그때 기억나는 게 KBS TV 토론을 앞두고 네. 토론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문 후보 측에서 2시간 동안 스탠딩 방식을 거부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국민의당에서 뭐 건강 이상설 2시간도 못 서 있으면 국정을 누워서 할 거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때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그때 그 문재인 캠프에서 냈던 성명입니다. 조금만 들어와 보시면 와. 여기 들어와 보시면 여기 이게 딱한달 제목이 전이네요. 이겁니다. 네. 4월 15일인데 스탠딩 토론 얼마든지 좋다. 뭐 왜곡하지 말아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북한산을 뒷산 다니듯 다니고 히말라야 트레킹을 누구보다도 많이 했고 근데 히말라야는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이번에 다시 찾아보니까 북한산을 뒷산 다니듯 다니고가 어떤 의미인지 저는 되게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구나. 정말 뒷산 다니듯 다녔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소한 문 대통령이 뭐 본인도 등산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누차 얘기를 했었고 책에도 보면은 자기 그 취미나 이런 걸로 많이 썼는데 일단 체력은 많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팩트에 기반한 논평이었네요. 그러네요. 그때는 넘겼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등산이라는 거는 뭐 앞으로도 자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자들 등산하게 되면
전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경험들은 후배들한테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체력을 보강해. 자, 열심히 운동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지금 청와대 저희가 이렇게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속은 좀 많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취재 경쟁이 너무 심하죠. 세게 지금 거의 뭐 모든 기자들이 가장 취재를 열심히 하는 데가 지금 청와대죠. 네, 매일매일 정말 브리핑을 하는데요. 이제 기자들 대상으로 뭐 하루에 5번 넘게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 그 브리핑 한 번 할 때마다 기사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기사 외에도 또 따로 외부적으로 외곽 취재도 해야 되고요.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지금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다 제가 늘 누구누구 취재하라고 시키고 있죠. 전화는 잘 하고 있어요? 저 전화가 안 되는 게 저 요즘에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일단 전화를 안 받아요? 제 전화를 정말 안 받고 문자로 그게 이제 입소를 해도 박현주 기자의 네. 전화뿐만이 아니에요. 네. 근데 또 그 부분은 되게 감사한 게 제 전화만 안 받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일괄적으로 좀 기자들 전체를 못 받고 오늘 왜 춘추관장이 올라와서 전화를 모두 못 받아서 통으로 콜백을 하겠다 하면서 뭐 브리핑을 현장에서 좀 열어주시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근데 연명하고 너무 있습니다. 그걸 감사히 하면 안 되죠, 기자가. 그래요? 예. 그게 감사하다고 하면 안 되고, 네. 다른 기자는 안 받아도 내 전화는 받게 만들어야 되는 거인 거예요, 박 기자. 또 혼나고 있습니다. 알지? 그거는 아무도 물 먹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하고 있으면 안 되지, 지금 사람들이. 네. 지금 어제 같은 제가 아니랬던 경우도 것 저도 같습니다. 이제 네. 주로 통화가 낮 시간에는 워낙 안 되니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뭐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밤 늦게 전화할 때도 많거든요. 이제 어제 같은 기자는 경우 밤늦게 전화해도 뭐 이렇게 크게 뭐 예의를 긴 뭐 한데 하는 아니에요.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 네. 이제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네. 콜백을 자정해 주실 때도 그 있어요. 너무 그렇게 주나요, 그래요? 아니 잠깐만 너무 이렇게 높여서 얘기하지 말고 박 기자 바쁘신 게 아니에요 바쁜 네. 거예요 님자 붙이지 말고 자꾸 이렇게 높여서 얘기하면 안 되고 근데 어제 같은 어차피 경우에도 이제 네. 밤 11시가 넘어서 이제 전화를 하니까 그 지금 이제 국민소통수석이죠. 윤영찬 수석이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 5번도 넘게 해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받았더니 정 기자는 주말에 잠도 안 잡니까? 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마디더라고요. 근데 저도 되게 미안한 마음도 들면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을 시작했는데 자, 그렇게 해서 뭐 해야- 가져온 아이템이 있어요 그렇게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선배. 박 기자는 저는 분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는 걸로. 분발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되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지금 신임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인선들 누가 어느 자리 가느냐 또 어떤 정책들이 나오냐는 지금 가장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기사거리거든요. 그래서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취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 그 출입 기자들이 쓰는 카톡 방입니다. 이제 청와대에 이제 있는 관계자들과 같이 쓰는 카톡 방인데 워낙 기자들 전화를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윤수석이 직접 이제 아까 마크맨이 아니죠. 출입 기자들 방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다 전화를 못 받고 해서 좀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거 다른 기자가 올린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카톡을 올렸더라고요. 일단 확실히 네. 저는 뭐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를 출입해보진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정부는 뭐 이른바 언론 프렌들리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 전화 통화는커녕 수석들 얼굴을 보기도 볼 수도 없었다는. 뭐 힘들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매일같이 네. 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같이 기자들과 브리핑을 하니까 그 수석 말고도 뭐 임종석 실장도 그렇고 되게 언론 친화적인 거는 맞는 것 맞아요. 같아요. 뭐 맞는 네. 거긴 한데 뭐 전 그게 기억나는 게 예전에 그 2013년 8월인가 김기춘 당시 이제 박근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임명된 뒤에 이틀입니다. 이틀 만에 그 기자실 앞에 와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무슨 발표를 했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이른바 영수회담을 하겠다 그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윗분의 뜻을 받들어서 비서실장이 한 가지 발표를 드리겠다. 상당히 화제가 됐죠. 그때 기사들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윗분, 당연히 박근혜 전 누굴까요? 대통령이었죠. 윗분의 뜻을 받들어 비서실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지금
임종석 수 없는. 비서실장은 거의 매일같이 와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데 예. 육부는커녕 본인이 이런 얘기 전혀 안 하니까 너무나 그 네. 상전벽해 갖고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너무 정상인 거 아니었냐. 그렇죠. 지금은 사실 이게 되게 정상적인 건데 이전에 너무 잘못됐던 부분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너무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네.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실제 또 많이 네. 나아진 부분도 있고요. 그때 예전에 나왔던 얘기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봤죠. 저희 기자들이. 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질문을 제대로 못하느냐. 그렇죠.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느냐. 하지만 이번 청와대에서는 그런 자세가 예. 달라졌기 때문에 기자들 역시 아마 그렇게 달라지는 것 네. 같은데 박 기자도 질문 이제 열심히 할 거죠 이제. 예, 열심히 하면 제가 그 한번 수석급 인선이 발표가 되면 그 춘추관 바깥 문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아 진짜 열심히 따라가더라고요. 예, 따라가서 핸드폰 들고. 네, 질문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인선 발표 이후에 그 인선 발표된 그 대상자들이 남아서 기자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진 하나 보내드리면 이제 저도 이제 누가 보내준 건데 맞아요. 그 이 사진. 조국 민정수석과 이제 대화를 하는 사진인데 이제 선배가 인선 있고. 네, 네. 인선 발표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막 모여듭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플로어에 남아 있으면 기자들이 따라가서 그냥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이런 하는 거는 거예요. 그 이 바닥 용어로 백브리핑이라고 합니다. 백브리핑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방송 카메라 취재가 안 되기 때문에 녹음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영상으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더 자연스럽게 현안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할 수 얘기를. 있는 네. 이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됐다는 얘기고 네. 자 바로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결국엔 취재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무슨 취재를 해야 됩니까? 가장 관심인 게 아무래도 추가 인선이죠. 그래가지고 항상 뭐 기자들 카톡방에나 밤낮으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오늘 인선 발표 있나요?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또 선대위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를 이제 오늘 만났는데 본인도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분인데요. 본인보다도 기자들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기자들이 더 인선이 빨리 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맞습니다. 예. 그만큼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만큼 취재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네. 이게 빨리 발표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 우리 이제 300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으시죠? 이제 빨리 우리가 빨리 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빨리 빨리 취재를 쓰는 해야 게 되는 목표인 게. 거죠. 그러니까 박 기자도 그렇고 예. 정 기자도 그렇고 제발 좀 빨리 발표해서 좀 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제일 먼저 써서 다른 기자들을 편하게 해주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전 그런 마음이 발표 있습니다. 속도가 늦어져서 너무 슬퍼. 늦어진 건 아니지만 첫날 속도가 약간 더뎌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아쉽더라고요. 지금 남아 있는 네. 게 정책실과 안보실이죠. 네, 그 제일 라인이 중요한 게. 가장 경제 수석도 아직 안 됐고. 그 정 기자는 정책실장 누가 될 것 같아요? 취재해봤죠. 네. 누가 근데 될것 제가 같아요? 보니까 공통적으로 앞서 이제 인선 발표들도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전화를 안 받는 분들이 네.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전에 예를 들어서 2, 3일 전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이러면 뭔가 있는 그래서 거. 구체적으로 지금 누구? 여기서 얘기해도 돼. 여기서 얘기해도 돼. 선배 도박을 한번. 우리가 여기서 단독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일단 정책실장은 뭐 지금 네. 많이 뭐 거론이 되고 있지만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아무래도 네.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 또 이미 검증도 많이 됐다는 그런 평도 나오고요. 그래서 좀 정말 맞아? 확실해? 취재 잘한 거 맞아? 아니면 약간 좀 애매한데. 선배는요? 자, 나한테 질문하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어? 네. 박 기자는 안보실장은 누가 될 것 같나? 잘 그건 그냥 감이 아니라 네. 박 기자의 취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안보실장은 저는 진짜 모르겠는데 모르겠다고 말씀드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이 경선 기자가 모르면 되나? 모른다기보다 확답을 못 드리겠다고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제가 경선 때부터 이 문재인 캠프에 영입 인사들 또 뭐 안보 같은 경우 외교 아그레만 같은 자문단 이거 이렇게 좀 명단을 다 정리를 해놨는데 외교 안보 분야가 제일 많아요. 정말 끝도 없이 리스트가 있고 각종 뭐 토론회 이런 거나 그래서 그래서 누가 될 것 같냐는 얘기지. 네. 취재 안 했구나. 박 기자.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걸로. 그냥 예. 누군가가 밝혀주기를 바라는 거지. 내가 취재를 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제가 내일쯤이면은 알 수 있어요. 내일쯤. 네. 내일 자, 그럼 그러면 지금 우리 네. 청와대 기자들의 가장 관심이 인사라고 했는데
뭐 정책실이라는 기구가 있고 안보실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어디 발표가 더 먼저 나올 거라고 봐요. 추재했어요? 저는 안보실. 저도 안보실이 안 먼저 나올 예, 것 같다. 네. 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북한의 도발이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만 해도 NSC가 그래서- 전임 정부 예. 인사들. 그리고 사실 지금 기자들도 분위기가 약간 그런 게 이렇게 지금 뭐 좀 위협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왜 빨리 발표를 안 하냐. 이거 뭐 하루 이틀 더 지체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도 사실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좀 불안정한 상태로 갈 수는 없는 거다. 뭐 이런. 둘 다 안보실. 근데 좀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약간 미묘한 뉘앙스는 있는데 지금 정책실장과 안보실장을 왜 발표하지 않느냐는 그런 끊임없는 그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대답은 그거였죠. 그 정책실에 대해서는 딱히 얘기는 없었어요. 근데 안보실에 대해서는 국방 파트, 외교 파트, 통일 파트들을 두루두루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신중하게 찾고 있다라고 굳이 설명을 넣었어요. 근데 그걸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후보가 아까 박 기자도 얘기했지만 네. 후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뽑을 수 있는 그 어떤 대상자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고르는데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닐까. 아무튼 봐서 아무튼 안보실장 먼저 안 나오면은 두 정 기자하고 박 기자는 네. 청와대 출입 등록을 다른 기자로 바꾸는 걸로 좀 하는 걸로 봐야 될 것 오늘이 같고. 마지막 소셜 라이브가 될 것 같은. 그럴 수도 불길한. 바꿔 달고 바꿔- 나올 수도 바꿔 있을 가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농담처럼 얘기하는 건데 뭐 진담이고요. 네. 아니, 그 한 청와대 70% 초대 청와대는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기기 때문에 이 바닥 용어로는 장이 섰다고 그래요. 장이 섰다. 그래서 청와대 새 정부의 초대 청와대 인선 그 다음에 이제 조각이라고 하죠 흔히 첫 정부의 강요들을 누가 되느냐 이런 인선 기사는 5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이런 거를 흔히 물먹었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중요한 기사들을 물먹으면 그 기자나 그 출입하는 부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 데미지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물먹여야지 우리가 저희가 물먹으면 안 되는 한마디로 거예요. 말하면 죽습니다. 근데 이게 또 돌아가면서 아니, 죽는다 하잖아요. 그렇게 네. 하면 좀 사람 시청자분들이 네. 오해하니까 아. 뭐 이렇게 때리거나 죽이거나 이러진 않고 상당히 이제 기자로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렇죠. 정 굉장한 기자가 이러려고 기자가 됐나 자괴감이 들 수 자괴감이 있는 뭐 드는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 나는 왜 취재를 못할까? 왜 나는 저 언론사가 단독 기사를 썼는데 아 내가 한 번 더 어제 전화를 해봤어야 되는데 소셜 라이브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전화를 한 번 더 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취재 지시 내리시는 거죠, 선배? 네.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청와대 인선이 이번 주 안에는 날 거라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어요. 또 한간에서는 5월 18일이 목요일이죠. 네. 5월 18일 기념식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상당히 중요한 행사, 첫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5.18 기념식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 행사 이전에 어떤 중요한 인사들을 한 매듭을 짚고 갈 게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러면 내일 인사가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거 100% 맞나요? 일단 내일 인사가 나올 거고 어디가 나온다까지는 제가 얘기는 안 해드리는 네. 거고. 네. 자, 그나저나 그러면은 박 기자가 볼 때는 네. 내일 무슨 아이템을 취재를 해야 돼? 내일은 아무래도 선배가 인사 발표가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요. 인사 누가 될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제가 준비를 또 하겠습니다. 아, 오늘 밤에 그럼 계속 취재를. 오늘 밤에 취재를 하고 또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또 하니까 아침. 근데 뭐 너무 우리가 인사 얘기, 취재 얘기만 했는데 물론 인사가 중요하죠. 누구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데 또 새 정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책입니다. 맞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이 뭐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제일 사실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일자리 정책이거든요. 일자리 정책의 네. 경우에는 뭐 업무 지시 1호로 이제 문 대통령이 직접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찾아서 일자리 대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저는 눈에 띄는 게 이제 곧 일자리 수석 이렇게 뭐 인사도 날 거겠지만 일자리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가동이 되면 일자리 전광판이라는 걸 단다고 했잖아요. 네, 상황판은 맞아요. 한다고요. 상황판을. 네. 그 정광판을 달면 번쩍번쩍 아, 해가지고 업무에 상황, 지장이 네, 있으니까 상황판. 그 상황판을 만든다고 네. 그랬죠. 그런 부분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죠. 근데 이게 확실하게 어떻게 만들겠다 정해진 건 아닌데 그 일자리 위원회에서 이제 핵심 관계자 말에 따르면 부처별로 그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공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거니까 그 일자리가 부처별로 얼마나 늘어지는지가 나오고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관계자들, 담당자들이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어쨌든 네. 그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네. 개선이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분명히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어떻게 일자리 보세요? 말고 다른 네. 정책은 없어요? 오늘 또한 미세먼지. 박 기자가 취재한 거. 오늘 한 거 말고 네. 앞으로 내놓을 중요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정책. 왜 남의 얘기하듯이 얘기해? 네, 너무 많은데요. 너무 이게 많아서. 원고엔 없는 질문이네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그 공약집을 열심히 읽어보고 있죠, 지금? 네, 제가 막 10대 공약 리포트도 하고 다시 좀 읽어보고 있는데, 외우고 있어요, 지금? 예, 10대 공약에서 이제 또 경제 민주화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잖아요. 두 번째로. 그리고 2012년에 이어서 2위 공약으로 자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 민주화, 또 재벌 개혁 이런 것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선배? 네. 기대를 하면 안 되고 박 기자가 취재를 해서 아마 다음번 공약으로 당장 내일이나 모레 어떤 정책이 나올 거냐고 취재가 안 됐구나. 이제 내일 모레는 아니지만 말씀드린 그런 재벌 개혁, 또 증세도 아직까지 똑 떨어지게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정권이 시작이 됐으니까,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것도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우리의 생각을 합니다. 기대 말고. 네, 저의 가면서 예. 자괴감 들지 않도록 한번 더 전화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오늘 밤에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네, 자,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뭐 정 기자가 초반에 잠깐 얘기했지만 불과 일주일 전에 네. 월요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대선 전날이었잖아요. 아, 네, 예. 그쵸. 여러분 지금 깜짝 놀라는 분 계셨을 네. 텐데 일주일 전이면 박근혜 정권이었죠. 엄밀히 따지. 끝났나? 탄핵됐으니까. 황교안 네. 대행 체제였습니다. 네. 일주일 전이. 이전 정권. 예, 네. 그렇네요. 상당히 일주일 만에 지금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 지금 정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이 한 달보다도 더 네. 긴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네, 많은 그 전날에 정말 경선 마무리 일정으로 각 후보들이 어디에 있냐, 또 문재인 당시 후보는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다. 이게 이슈가 될 게 벌써 딱 7일 전이네요. 예.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저희가 좀 정신이 없는데 네. 갑자기 아까 일자리 하니까 생각나는 게 아마 소셜라브 예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2월 달에 그 각 대선 주자들 불러가지고 저희가 한번 그쵸. 같이 네. 했었잖아요. 네. 그때 그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한테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물어봤죠. 마지막으로 가장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했을 때 일자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뭐 그 이후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나 뭐 그런 기획들이 꾸준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취재를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일주일도 안 됐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나와서 남은 또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희는 참고로 주말도 안 쉬고 다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7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 네, 저는 토요일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배들이 나오셨다 그래서 아까 굉장히 내가- 많이 놀랐고요. 네. 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제대로 안 근데 해서. 선배는 어차피 등산을 하셨으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선배 지금 등산에서 노셨다는. 아니, 다음 주 7일 당번은 제가 당첨된 것으로. 네. 그러니까 초기 네. 청와대에는 주말이 없죠. 주말이 없이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자들도 좀 그 네. 페이스를 따라가려 보니 저희가 좀 힘들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저희는 뭐 시간 다 됐죠 지금 거의. 저희는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출입 기자라는 어떤 자긍심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뭔가 굉장히 잘하고 박 기자가 전달하는 모든 기사들을 다 국민들이 보고 깨닫게 되게 네. 알게 되잖아요. 네, 저도 정말 제가 처음에 청와대에 왔을 때 그 전에 계시던 윤서령 선배가 청와대 식당에서 밥을 사주면서 청와대에 봄이 왔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딱 청와대 처음 들어왔을 때 기자실 자리에도 먼지가 닦여 있고 이게 거의 몇 개월째 출입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없던, 그리고 탄핵될 당시에 막 추운 겨울이었고 그랬잖아요. 이제 기자들이 들이차고 봄이 왔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계속 기억에 남거든요. 그 봄에 청와대에 온 만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그런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네. 뭔가 이 청와대에 대해서는 또 기자 정신을 가지고 네. 날카롭게 비판할 지점들은 찾아서 네.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가져갈 거고요.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네. 이제 저희는 또 이 소셜 라이브를 끝낸 뒤에 잠깐 또 열심히. 회의를 내일을 위해서 또 회의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뭐 이쯤에서 접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시죠. 자, 박 기자부터. 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하고 또 오늘 회의와 전화치대 밤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정 기자. 네, 저도 뭐 혼나지 않게 이 선배님께 혼나지 않게 열심히 취재를 할 거고요.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실 텐데 새 정부에 대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취재하고 또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또 지적을 하는 그런 이제 날카로운 기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까 허니문 얘기가 나왔는데 허니문이라는 게 뭐 딱 기계적으로 잘라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칭찬해 줄 거 저희가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많이 평가를 해줄 기사들은 또 있고 또 잘못한다는 부분들은 또 바로바로 지적하는 뭐 그게 바로 기자인 것 같고 뭐 제가 좀 많이 후배들을 약간 몰아치는 느낌으로 비칠까봐 지금 저는 걱정이 많이 큰데 원래 저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 솔선수범하는 성격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제가 후배 기자들을 막 몰아치는 걸로 보였다면 그거는 제 어떤 원래 성격이 아니라 제 뒤에 있는 아까 보셨던 그런 뭐 사장이나 뭐 그런 제 뒤에 있는 분들 때문이라는 거 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뭐 피하고 싶었지만 뭐 악역을 맡고 있었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소셜 라이브 때 또 저희 3명이 인사드리게 될 날을 기대하며 다 같이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네, 고생하셨습니다. 뉴스룸이 끝나면 시작합니다. 뉴스는 이야기가 되고 진실로 소통합니다. 뉴스에서 한 걸음 더 JTBC 소셜 라이브